의원님, 네. 그 부산에 미국 내 이제 그 항공 핵추진 모함 할비스남 입항을 했다는데 트럼프 안 왔네요. 그래서 뭐 타고 와서 구원해 줄 거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네. 네. 그 뭐 젤렌스키하고 싸우느라고 바빠서 그러니까. 오늘 모든 언론의 일면 톱 기사가 젤렌스키 트럼프예요. 네. 기강을 제대로 잡던데요. 젤렌스키 기강을. 네. 그래가지고 구하러 오기는커녕 우리가 젤렌스키 꼴 나지 않도록 몸살이는 게 최선이에요. 아니 그 젤렌스키 이렇게 어떻게 당했다는 표현이 적합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핍박당하는 모습 보니까 신정부가 출범해도 간단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아니 제가 주말에 나는 젤렌스키의 모든 걸 찬성하지 않아요. 네. 전쟁을 일단 못 막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도 여러 가지 비판적인데 주말만큼은 왠지 지켜주고 싶더라고. 그리고 트럼프의 그 당신 폐 없잖아, 카드 없잖아. 야 이런 모멸적인 거 그래 가진 거 없고 나라는 네. 다 파괴됐고 그렇죠. 무기 하나 변변한 거 없고 그런데 거기 앞에서 트럼프 보고 방공망 좀 주세요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고, 이래 보면서 카드 없잖아 광물 내놔 야 이게 국제 정치의 이 전 냉혹한 대놓고 힘의 논리를, 네, 강자의 논리를, 이게, 네. 그리고 사실 아주 절망스럽더라고. 왜 정장 안 입고 왔냐고 질문한 그 기자. 네. 전통적인 어떤 그 흔히 말하는 레거시 미디어 기자가 아니었어요.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네. 바꿨잖아요. 네. 친 트럼프 성향의 신생 매체 그 기자를 이번에 출입을 시킨 거거든요. 질문권을 부여하고 그런 질문을 한 거군요. 그러니까 네. 제가 봤을 때 이거 약간 세팅돼 있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뜬금없이 뭐 갑자기 왜 정장 타령을 합니까? 네. 정상끼리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그리고 젤렌스키가 그 전쟁 중이어서 그런 식으로 입은 지는 좀 오래된 거 아닙니까? 네. 뭐 새로운 일도 아닌데 무슨. 네. 그러니까 이렇게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그냥 저기 거추장스러운 짐을 내려놓겠다. 그리고 네가 왔으니까 밥은 먹고 가라 이런 정도로 아주 비아냥거리는 회담이었어요. 최악이지 이게. 그렇죠. 그 가디언지에서 외교의 체르노빌 참사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집 밟아버리는 거예요. 네. 실제 하는 행동이 제국주의예요. 제국주의. 야, 근데 이런 와중에 그 광경을 보고서 우리 훌륭한 국민의힘과 조선일보는 누구를 떠올렸냐?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을 갑자기 불러와가지고 대단한 역사인 것을 설명합니다. 우린 다 했다 이거지. 네. 우린 더 했다 이거지. 우리는 정말 저 우크라이나보다 더 약소국일 때 더 굴종적인 대접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네. 근데 그거는 네. 오히려 미국을 비판해야 될 사안이지 네. 이승만과 박정희를 띄워줄 사안이 아닌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이승만이 그게 광인 전략이란 말이 아주 실감이 나는 전형적인 케이스예요. 미친 전략이죠. 당시에 네. 그래가지고 그냥 배째라 하고 개기니까 미국이 이 노인네에 대해서 완전히 학을 뗐어. 그리고 이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해 줬거든. 네. 그래가지고 그게 오늘날 한미 연합방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건 사실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박정희가 뭐 미국 깃발은 꽂고 나갈 때 나가더라도 카터한테 아주 칠할연병을 했잖아. 그래가는데 그게 존 오버 더 퍼에 나오는데 카터가 그런 이유는 박정희가 독재자니까 그런 거예요. 네. 미국이 트루만이나 이런 대통령이 이승만을 학을 띈 거는 독재자면서 저래서. 그렇죠. 그게 네. 이승만 제거 계획 세웠잖아.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독재자이면서 계기니까 이제 학을 떼고 그냥 떡 하나씩 준 거거든. 네. 그게 한미 상호 방위 조약하고 해구산이에요. 그랬는데 이제 젤렌스키한테는 완전히 그마저도 국물도 없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네. 우리 이승만 박정희 봐. 얼마나 대단해. 따낼 거 따내고 이제 네. 이렇게 논리로 가는 건데 칭찬하는 사람이 없으니. 그때 미국은 아주 학을 뗀 거야. 얘들아.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라도 이 계엄 내란 사태가 없었어가지고 그냥 지금 윤석열이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었다면 네. 트럼프와 윤석열이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젤렌스키는 양반이었을 것 같다라는 저는 그런 상상이지만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그 세계 지도자 중에 가장 매가리 없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전 기시다였거든요. 기시다. 네. 근데 그런 기시다 앞에서 불량해줬잖아 그것도. 네. 기시다 앞에서도 설설 기었던 게 윤석열 아닙니까? 다 퍼주고. 근데 트럼프 앞에서는 얼마나 순한 양처럼 굴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전에 순한 양처럼 굴었다라는 그런 어떤 시나리오를 상상하기 전에 네. 내줄 거를 정말 다 먼저, 내주고 먼저 다 내주고. 가서 또 노래 불렀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롱롱 타임 먹고. 그게 더 끔찍한 거죠.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아 이제 이런 노래도 있잖아. 아파트 뭐 좀 이렇게 이제 분위기도 좀 바꿔주고 네. 뭐 좀 이렇게 해야지. 네. 저희도 분위기 좀 뭘 바꿔볼까요? 아메리칸 그러니까 파이어 이씨 한물간 아파트도 벌써 한물 가고요. 그래요? 다른 노래가 다시 빌보드 1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K-팝 아 가수가. 무슨 노래죠? 저도 지금 지수가 부른 어스퀘이크라는 노래가 그 노래가 국제 네. 앨범 국제 앨범인가에 핫백은 아직 아닌데 아, 곧 1위에 할 수 있는 네. 상황입니다 지금. 이따 네. 코너 중간이나 끝날 때 깔아주세요. 나는 저작권 배웠는데 저작권. 아니 이제 겨우 아파트 이런 가운데 저희가 지난주에 누락한 소식이 있어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친윤 실세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의 아들이 지난해 10월에 서울 강남구의 주택가에서 던지기 방식으로 던져진 액상 대마를 찾으려다가 뒤늦게 덜미가 잡혔죠. 네. 이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면 되게 웃긴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주택가에서 찐 지금 이 정권의 핵심 실세의 아들이 그 대마를 어디나 이렇게 찾다가 주민이 뭐야 저 사람 이래가지고 네. 신고해가지고 이제 잡혔다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알고 봤더니 좀 뒤늦게 알려지긴 했습니다만 이게 이철규 의원의 그러니까요. 네. 아들이라는 건데 이상한 대목이 한두 가지 아니죠. 일단 이게 지난해 10월에 경찰에 시간도 오래됐고 일단 적발이 했는데 네. 이게 뒤늦게 알려진 이유가 뭘까? 그 다음에 한 번이 아니더라고요. 이 이철규 의원의 아들이 네. 이미 이력이 한 번 있습니다. 이미, 그러면 네. 그러면 더 알려질 법도 한데 이번에 물론 자 알려진 거는 미수에 그치긴 했습니다만 맞아요. 네. 어찌됐든 그 이력을 감안을 해보면은 이거는 지금까지 어떤 외부의 뭐 압력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금까지 외부로 이게 공개가 안 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충분히 한번 가질 수 있는 법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철규 의원이 이걸 가지고 해명을 했거든요. 해명. 이 네. 해명이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음. 그러니까 송구하다고 분명히 사과는 했는데 그렇죠. 자신은 몰랐대요. 자기 아들이 언론 보도가 나오기 전까지 몰랐다. 입건됐는 네. 줄 그동안 몰랐다는 겁니다. 음.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이철규 의원이 경찰 출신이고요. 정보통입니다. 근데 이거를 몰랐다라고 하는 이 해명 자체가 좀 납득이 되지 않는 측면이 있죠. 그리고 오버랩되는 모습은 올 초죠. 1월 6일이었던 것 같은데 경찰청 국수본부를 찾아가서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관련해가지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제 항의를 하는 자리에 이철규 의원이 있었던 거 그 자리에서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한테 나중에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사실상의 겁박도 한 분이기 때문에 이런 의심들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어떤 서술에 늘리고 일단 찐윤의 핵심 아닙니까? 네. 그런 어떤 거에 밀려가지고 이게 석연치 않게 처리됐고 이 건 자체도 늦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나중에 뭐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또 둘러대는데 그러면은 그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데 그렇죠. 넉 달이 어떻게 넘었네. 그게 측정이 됩니까? 옛날에 이성균 씨는 양상 나올 때까지 검사했어. 그렇죠. 네. 계속 매일매일. 그렇네. 네. 그리고 그때마다 저기 포토라인에 세워가지고 오전 오후로 망신 줬어. 그 사건하고 이 사건하고 동종 이게 사건이 의심이 될 정도로 네. 그렇죠. 이게 어떻게 같은 마약 사건이 이렇게 다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완전히 생매장해가지고 결국은 비극적인 결말을 우리가 다 아시는 바와 같은데 이 건은 어떻게 된 게 같은 마약 사건인데 이렇게 다르냐고. 그렇죠. 그리고 이성균 씨는 진짜 했는지 안 했는지 본인 의사로 했는지도 몰라. 결국은 죽음으로 이 모든 게 미스테리로 묻혀지고 말았거든요. 네. 근데 이 이철규 아들내미는 지가 찾아다닌 거 아니야 이거. 네. 그러면 어떻게 이게 공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같은 사건인데. 네. 게다가 마약 수사 같은 경우는 신속 수사가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 사이에 뭐 이제 약을 끊고 그래서 다른 뭐 이 요법을 좀 하면 약이 빠진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수사에 들어갔었어야 되는 사안인데 내 생각에는 5개월이나 뭉개고 있었으니. 그 저기 옛날에 용산이 용산 경찰 영등포 경찰서 통해 가지고 네. 관세청에 수사 못하게 막고 그렇죠. 네. 그때 들어온 마약 아닌가 싶어. 그때 5천억 원어치였잖아. 네. 적발된 거. 액수로 엄청 아니 뭐 여하간 그러한데 그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게 단독 보도가 나오다 보니까 추후 보도를 하면서 설명을 했던 것이 지난달 27일부터 10여 차례 전화나 SS 문자를 했지만 응답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미 그 기자의 질문과 문자를 보면 다 그때부터 알고 있었다는 얘기야. 최소한. 최소한 근데 언론 보도가 난 뒤에 이걸 알았다라는 해명은 음.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해명이고요. 그리고 왜 지금에서야 이게 불거졌을까? 이것도 한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대목인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요. 최근에 경찰 인사 났잖아요. 네. 경찰 인사. 그렇지. 예. 경찰 인사가 났는데 이제 일부 지역 호남 지역 네. 그 출신들이 상당히 많이 배제가 됐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인사에 대한 불만 같은 게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요. 네. 그 불만들이 누적이 되면서 이제 이게 누적이 됐던 어떤 이게 알려지지 않았던 게 이게 흘러나오는 정보가 게 이제 아닌가. 흘러나오기 시작한 그렇죠. 거거든요. 뭐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무튼 이 건 자체가 상당히 좀 이례적인 건 분명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경중에 맞게 그렇죠. 경찰이 적합한 처분을 내려야만 우리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오늘 이제 전해진 소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방금 전에 나온 얘기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와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수감돼 마음이 무겁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여당이 단합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는데 우리 그 정치를 오래 하신 김종대 의원님 눈에 봤을 때 이런 발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아니 나는 그냥 일반적인 덕담이라면 이해가 가. 그러 찾아오면 저런 말밖에 할 길이 없겠다. 이런 정도로 그냥 이해는 해야 하는데 이게 어디서부터 이렇게 되는 게 뭐냐면 구치소에 수감된 윤회 처지가 너무 공감이 가는 거야. 본인이 있었던 데잖아. 그렇죠, 그렇죠. 구치소가. 수감 환경은 잘 알고 있겠죠. 네.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그 저 덕담 차원의 이런 거라면 그냥 넘어가겠는데 네. 구치소에 수감된 윤 대통령이 너무 안타깝다는 얘기요. 그걸 구치소에 수감된 게 안타까운 줄 어떻게 아느냐 하면은 본인의 경험이잖아. 그때부터 이게 뭔가 의미가 이제 통한다고 빨리 느껴지는 형을 게. 확장시켜서 교도소로 보내라는 그렇지. 거죠. 그리고 교도소는 내가 선배야. 그러니까 이게 국가의 그- 미래를 여당이 단합하라는 게 그 얘기였어. 빨리 형이 확정될 수 있도록 여당이 단합해서 구치소 말고 교도소로 오래 살 집으로 지금 잠깐 기거하는 집이니까. 저도 어지간하면 베베 꽈서 보는 입장인데 야 여기까지 해석은 그러니까 이게 이 교도소는 있잖아요. 갔다 오면 이게 그 서로 간에 선후배 서열이 있더라고. 내가 있을 땐 이랬는데 지금은 어때? 이렇게 바뀌었고요. 뭘 하고 변희재봐. 교도소 갔다 와가지고 서울구치소 홍보대사가 됐어. 거기 밥 좋다 그러고 뭐. 밥 좋다 그러고 사치다 교도관들이 그러고. 존댓말 한대. 반말 안 한대. 저 살만했다는 거야. 네. 근데 근데 말은 그렇게 해놓고선 가는 거 무서워가지고 미국에서 안 돌아왔었잖아요. 돌아왔어요. 나중에 돌아왔지만. 망명 신청 안 받아주니까 온 거야. 네네. 그래가지고 이래 보니까 거기 갔다 오면 저런 의식이 생기는구나. 내가 있을 땐 이랬어.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말을 하는 거잖아 지금. 그렇죠. 윤석열한테. 네. 그래서 뭐 하자는겨? 아니, 지금 뭐 하자는겨? 보태서 이제 탄핵 심판이 임박했다라는 걸 여당 지도부도 아니까 관련된 질문도 건넸더니 박근혜 왈 탄핵 심판 결과가 어떻게 나든지 간에 국론 분열될 가능성이 있고 대립돼서 상황이 매우 어려워지지 않을지 걱정이 많이 된다. 이런 얘기도 붙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제가 봤을 때 지금 박근혜 씨를 이제 방문했던 국힘 의원들도 이번 달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현재 그 윤석열 탄핵 전국 선고가 선고가. 그거는 100% 인용될 거라는 거는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어지간한 여권의 대선 주자들도 몸 풀고 있잖아요. 네. 뭐 밖에 나가가지고 뭐 모여가지고 뭐 탄핵 반대 어쩌고 저쩌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계산은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조기 대선 국면에 네. 뛰어들려고. 마찬가지로 박근혜 씨의 그 얘기도 그 맥락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번 조기 대선 국면에 돌입을 하게 되면은 보수 후보가 단합이 되지 않으면은 절대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이길 수 없다. 그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 같고 제가 지난주 주말에 진짜 웃긴 기사를 봤거든요. 어떤 기사요? 중앙 썬데이 기사입니다. 이게 중앙일보 주말판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딱 고정을 시켜놨어요. 네. 근데 나머지 이제 한국 갤럽의 여론조사에서 여권의 보수 후보들 있지 않습니까? 김문수 후보 정도만 장관 정도만 두 자리고 나머지 다 한 자릿수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범보수 그 후보를 다 합쳐가지고 네. 뭐 이재명 대표 대 범보수를 합쳐도 보수가 안 되는 거예요. 더하기로 더하기를 쉽게 해도. 한 줄로. 네. 네네. 그래서 이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보수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기사를 실었더라고요. 아마
그 기사를 본 게 아닌가. 어. 맥락은 비슷합니다. 지금 제가 박근혜 씨가 어. 얘기한 그 맥락은. 네. 그 똘똘 뭉쳐서 해야 된다는 네. 게 결국 어려운 선거이기 때문에 어려운 이렇게 선거다. 치러야 된다. 근데 네. 그 박근혜라는 사람의 이제 역티 보면은 그 네임 밸류라는 게 구속 이후에 좀 떨어지긴 했지만 여하간 그래도 선거에 감이 있는 사람이다. 방금 뭐 선거의 여제다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선거의 여왕이라고 네, 그랬죠. 이런 시점에 이런 말을 한 이유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일단은 최근에 MB 쪽으로도 손을 뻗친 걸로 그렇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국민의힘이 극우화되면서 전직들 프리미엄도 다시 다 끌어모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가 뭔 말을 했는가는 사실은 여기선 별로 중요치 않은 것 같아요. 내가 뭐 일반적인 말을 했고 그다음에 내가 탄핵 당해봐서 아는데 곧 돼. 뭐 이런 말도 사실 한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저기 단합해 너무 찢어지지 말고 이 말도 한 것 같아. 난 여기까지는 그럭저럭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최근에 국민의힘이 이제 이 저기 탄핵 정국에서 전직 대통령부터 해서 다 모으는 영끌 동원 전략. 누룽지 팍팍 긁듯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박근혜만이 아니에요. 이미 MB도 지난주에 다 작업을 했고 그 저기 몇몇 사람들이 찾아간 걸로 대선 돼 있어요. 주자들이 찾아갔었죠. 예, 찾아갔어요. 네. 그래가지고 벌써 줄대기를 하고 있어요. 아마 김문수 쪽에서 먼저 손을 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게 본격화되고 그 전직들 병풍 세워서 네. 이제 그 좀 뭔가 판을 짜겠다는 의지가 노골화됐어요. 그렇게 보니까 전부 전과자들만 그냥 있더라고요. 여기 멀쩡한 사람이 없어. 전과자들이라도 다 그래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러네. 말씀대로 이제 공이 있고 과가 있는 거고 전 정부에 대해서는 공을 계승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한 대로 이제 과가 이제 오는 건데 심지어는 지난 주말에 열린 극우 단체들의 집회, 여의도 집회 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게 다 아니 근데 정유라 씨는요. 이게 공개적인 단상의 모습을 드러낸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전부터 언론들이 정유라 씨가 페이스북에 쓴 글 하나하나를 너무 낱낱이 보도했다. 낱낱이 네. 보도했고 의미 부여를 많이 했어요. 근데 아니 난 진짜 우리 사회에서 정유라 씨가 어떤 정치적 현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우리가 이렇게 눈여겨봐야 될 만한 그런 비중과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유라 씨를 여의도에 세운 게 저는 그런 언론의 역할도 상당히 있다라고 오히려 봅니다. 주목을 해주니까 그렇죠. 연사로서 네. 연사로서 예. 맞아요, 저는. 근데 말하는 거 보면은 저는 제가 볼 때 저 얘기를 굳이 귀를 기울여야 되나?라는 정도 수준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일종의 밈이 되고 짤이 되고 있어요. 맞습니다. 몇 년째 그래요. 예. 이게 그런 어떤 재미로 소비가 되고 네. 또 정유라의 개인 욕심도 있어요. 뭔가 좀 맨날 돈 없다 그러고. 네. 그러니까 이런 후원 조금 한다고 것들이, 막 쌍욕을 대놓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누군가를 저격한다고. 네, 그렇죠. 이 싸움이 볼만한 거야. 그런데 여기서 정유라로부터 시작해서 박근혜, 이명박까지 전부 공통점이 뭐냐? 전부 윤석열한테 당한. 아니, 그러니까. 그러네. 그러니까 정유라 씨도 단상에 올라서 한 얘기가 뭐냐 이런 증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윤석열 대통령을 원망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원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번 계엄 사태가 벌어지고 가장 많이 들은 말이 왜 엄마를 잡아놓고 네 인생을 힘들게 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느냐였다. 이런 얘기를 자기 존재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예. 그 얘기를 알려던 건 전형적인 스톡홀름 신드롬입니다. 그 인질로 잡혀 있는 사람이 인질범의 편이 되는 거죠. 네. 이게 스톡홀름 신드롬이에요. 전형적인. 그러니까 전부 윤석열한테 칼 맞은 사람들이 전부 윤석열 편을 들고 있어요. 전직 대통령부터 네. 정유라까지 네. 더 있을 거야. 이제 두고 봐. 이렇게 돼가고 있는 걸 보면은 이게 하나의 어떤 한국 정치의 대표적인 패러독스입니다. 네. 그런데 뭐냐면은 그 하나의 어떤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이렇게 푸는 거지. 내가 인질로 잡혔어. 한때 네. 저 사람들한테 핍박을 네. 받아서 내가 이거밖에 안 돼? 내가 너무 굴욕적이야. 너무 수치스러워. 이 현실을 부정하려고 하다 보니 인질과 나의 피해가의 관계를 뭉개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동일시되는 거야. 이게 희한한 현상이거든. 그렇습니다. 이게 네. 조금 어려운 설명이기 때문에 내가 건너뛸게.